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첫 회동을 했습니다. 3시간을 만났지만 어느 쟁점 사안에서도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먼저 손하늘 기자입니다. 여야 당수의 공식 회담으로는 11년 만에 한동훈, 이재명 두 당대표가 만났습니다. 지난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던 사이지만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은 농담까지 주고받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담에 돌입했습니다. 이거 화난다고 멱살도 못 잡겠네, 이거. 하지만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공개 모두 발언 30분과 비공개 회동 100분, 참모들 없이 당대표 간 단독 회동 40분까지 총 3시간을 만났지만 여야는 핵심 쟁점에서 번번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의료 대란 대책에 대해 양 당은 구체적 내용 없이 노력하자는 데만 그쳤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2026년 증원 유예안 등은 아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공약으로 내걸고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여당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던 최상병 특검법도 발표문에 단 한 글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그런 기한에 맞춰서 당의 입장을 낼 수는 없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 역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언급뿐이었습니다. 양당은 회담 결과에 대한 공동 발표문에서 여야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을 뿐 소상공인 지원 방안, 저출생 대책,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 등 핵심 의제에 대해 모두 검토 또는 협의해 나가기로 하는 등 원론적이거나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이뤘던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어제 저녁 부산역에 도착한 KTX 열차 하부에서 연기가 발생해 18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난달 대규모 열차 지연 사태에 이어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엽 기자입니다. KTX 열차 아래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플랫폼의 승객들은 당황해 뿌옇게 열차 위를 덮은 연기를 바라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행신역을 출발해 부산역에 도착한 KTX 105호 열차 아래쪽에서 연기가 나 승객 18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앞에 막 웅성웅성 연기가 나고 있어서 보니까 이미 불이 나 있었고 직원분들이 먼저 소화기로.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열차를 비롯해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두 편의 운행이 1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화재는 부산역 직원들이 소화기로 진화했는데 이곳 승강장 선로엔 이렇게 진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코레일은 열차가 부산역에 도착해 제동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열차 하부에서 연기가 나 플랫폼의 승객들이 걱정하는데도 사고 내용이나 향후 차편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대구 인근에서 발생한 KTX 사고로 부산역을 오가는 KTX와 SRT 열차 153대 운행이 4시간 넘게 지연되며 큰 혼란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탑승하시려는 분들을 대피시키거나 그러지만 그냥 불만 끄고 있는 상황이셨더라고요. 주변에 다 거기 그냥 그대로 서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이번 사고는 큰 화재가 아니라 연기가 발생한 정도라며 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착하셔가지고 내리셨기 때문에 크게 고객들이 혼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레일 측은 연기가 발생한 KTX 차량을 부산 차량기지로 옮겨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딸 다혜 씨가 SNS에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는 듯한 글을 올린 가운데 문정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칼춤을 당장 멈추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은 적법한 수사라며 야당 공격에 반박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의 압수수색 다음 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된다는 드라마 대사를 인용하며 깨진 유리창 사진도 올렸습니다. 돌에 맞은 개구리에 스스로를 빗대면서 문 전 대통령과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 수사라며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감사의 표시라더니 문 전 대통령에게는 성인 딸에게 생활비를 안 줬으면 그 돈만큼 뇌물이란 궤변을 씌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 법리 따위 무시하고 어거지로 창작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민주당 의원 37명도 함께 입장을 내고 하늘 무서운 줄 알라 칼춤을 당장 멈추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데 대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누구보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고 검찰도 입장문을 내고 야당 공격에 반박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의 기초에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이스타항공 운영을 둘러싼 각종 혐의의 연장선상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정치적 상황과 전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손자 태블릿까지 무리하게 압수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 전 대통령 딸의 이메일 등이 저장돼 있는 매체를 적법하게 압수했을 뿐 손자 교육용 태블릿은 압수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인데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먼저라며 책임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나서야 열리게 된 지각 개원식.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장을 내고 살인자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원인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국회로 불러 망신주기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참석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정브리핑에서도 국회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의 이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앞서 윤 대통령의 개원식 참석을 공개 요청했던 국회의장실은 개원식 전날까지도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할 상황이면 미리 통보를 해주는 것이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고 좀 불편한 그런 말이 있었더라도 대통령께서 개원식에 참여해서 22대 국회의 출발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우원식 의장은 당초 7월 초 예정됐던 개원식을 윤 대통령의 참석을 위해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예정대로 개원식에 참석한다는 입장이지만 22대 국회 개원식은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에 이어 현직 대통령 없는 최초 개원식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습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